의정부 가능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1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안전 우려가 큽니다.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들이 신년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의정부 시정의 주요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안병영 의정부 시장은 미군 부대 반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본격적으로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시청 1층 민원실에 여권팀이 신설됐는데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양주시는 법인과 개인 택시 콜센터를 통합해 하나의 콜 전화번호로 이용 가능한 양주시 통합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앞으로 택시 이용 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를 빠르게 배차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의정부 가능동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1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안전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우회전을 하더니 역방향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공사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신호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등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트럭이 모든 차선을 막고 보도를 넘어 후진하지만 신호수는 없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의 A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공사장을 마주하고 있는 B아파트 단지의 670여 세대 주민들은 1년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뿐 아니라 각종 안전 우려가 큰 상황. B아파트 정문이 위치한 도로에 생긴 공사장 3번 출구로 하루 수십 대의 대형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죠. 일단은 위험하지. 역주행하고 경사로니까 또 가다가 또 무슨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계속 위험으로 이제 부담되는데 시공업체 측은 관리 책임을 인정한다며 신호수 배치와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아파트 완공 예정일은 2021년 3월. 반복되는 답변 속에 상황이 나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사 이후를 놓고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사 차량 등 단지 내로 진입하는 대형 차량이 보조 출입구인 3번 출입구로 다닐 예정인 겁니다. 주민들은 해당 도로가 공영도로이기 때문에 수차례 의정부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시는 권한 받기라는 입장입니다. 공영 도로를 이뤄주는 거니까 이건 교통법규 쪽이라고 봐야지. 근데 역주행을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경찰서에 제보가 된다든지 해서 거기 이제 공사장 출입문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인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주민들은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과 3번 출입구 폐쇄를 끝까지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일 오후 11시쯤 양주시 마전동의 3층짜리 섬유 인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직원 48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박 씨가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6일부터 본격적으로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는 약 2달간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6일부터 시청 1층 시민봉사과 민원실에 여권팀을 신설했는데요.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양주시가 6일부터 202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해의 농업 성과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영농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초에 시행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 분야와 농촌 자원 분야, 농업경영 마케팅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이달 31일까지 20회에 걸쳐 1,1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내용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촌관광과 기획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들이 신년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안병영 의정부 시장이 밝힌 신년 계획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군 부대 반환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지훈 기자, 새해 들어서 안 시장이 미군 부대 반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군 부대 반환은 의정부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올 한 해 시정의 주요 계획을 밝히면서 상당 부분을 미군 부대 이슈에 할애했습니다. 먼저 안병영 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0년 전부터 눈물로 계획으로 우리가 세운 그 땅에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왜 그거 무슨 환경이고 나발이고 안 가져가냐고요. 그래서 내가 짧은 영어로 이사단장, 8군사단장 한 명으로 수없이 만나, 정말 수없이 만났죠. 그 땅 좀 빨리 뺏으려고 정말 잘해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안 시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 중앙정부를 향한 깊은 불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자회견에선 설 연휴 전에 미군 기지 반환을 요구하는 강력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안병용 시장의 뜻은 미군 기지를 하루빨리 돌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자체장이 중앙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게 흔하지는 않은 일인데 미군 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서 의정부시에는 어떤 피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현재 의정부시에는 미군 기지 8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 3곳이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기지는 폐쇄됐고 또 병력도 이동을 했는데도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 미군 기지는 하나같이 도심 요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의정부시는 이 땅에 자꾸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을 활용해서 도시 개발을 하고 싶은 건데요. 개발 계획은 수년 전에 이미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기지 반환이 미뤄지면서 개발 계획도 서류 속에만 잠들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시는 미군 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서 10조 원 가까운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의정부 시정에 또 다른 주요 이슈가 있죠. 의정부 경전철 파산 수습일 텐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 시장의 발언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경전철 이슈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지난해였죠. 법원이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의정부시는 약 1,000억 원을 사업자에게 물어줬는데요. 법원은 의정부시가 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협약의 내용을 보면 협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즉각 항소했고 조만간 2심 법정 다툼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안병용 시장은 2심을 앞둔 상태에서 해지 시 지급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전부는 줄 수 없다.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퉈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언급 들어보시죠. 만에 하나 1심에서 그 주라는 것이 정신이라면 주긴 주지만 다 못 준다라고 2심에서는 버텨보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 다 세금인데요. 이 때문에 경전철 운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선 경전철을 아예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안 시장은 경전철 승객이 손익분기점인 하루 평균 4만 5천 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4만 2천 명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전철 운영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말인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권에 접어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동안 경전철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승객이 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요. 이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경전철 전 사업자와의 법정 다툼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기자회견에서 다뤄졌던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경기 분도 이슈도 나왔습니다. 경기 분도는 경기 북부를 남부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행정구역을 만들자는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가 나왔던 게 벌써 40년 전입니다. 경기 분도 이슈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안 시장은 경기 분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 한계 요인을 언급했는데요. 일단 현직 경기도지사가 분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을 했고요. 또 경기 분도가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훈 기자였습니다.
양주시는 법인과 개인 택시 콜센터를 통합해 하나의 콜 전화번호로 이용 가능한 양주시 통합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통합 콜센터는 관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를 하나의 콜센터로 통합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가까운 택시를 빠르게 배차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통합 콜센터 구축으로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와 공차거리 감소, 콜센터 중복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겨울철, 산불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겠죠. 경기도가 올해 80억 원을 투입해 산불 진화 헬기 20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 진화 헬기 중 총 66대 중 30%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 도는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내 산불 발생 건수는 172건으로 전국 산불의 26%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일자리 등 경제 분야를 꼽았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8명에게 먼저 내일 선거가 실시되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42.5%가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고 답했고 24.6%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7.5%, 정의당 6.8%, 민주평화당 2.3%, 민중당 2%, 우리공화당 1.6%, 대한신당 0.9%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뽑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5.7%가 뽑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뽑겠다는 의사는 36.1%로 나와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신감이 높게 나왔습니다. 차기 국회의원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국가 정책으로는 일자리 등 국내 경제가 45.8%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가 15%, 세금 등 복지 정책이 14.7%로 각각 2위와 3위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주거 교통 정책과 미세먼지 등 환경 정책, 교육 정책 등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인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자리 창출이 24.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19.9%로 2위, 지역 균형 발전이 15.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현재 20대 국회에 대한 점수를 묻는 질문에 과반 이상인 56.3%가 50점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총선 영향도에 대해서는 68.2%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조원 CNI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것으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엔 오전 기온 4도, 낮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습하고 따뜻한 바람의 영향으로 일교차는 크게 줄겠고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수요일 오후에 비가 그친 뒤에는 주말까지 계속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